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반장 노기환입니다. 오늘은 주문진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이곳 주문진은 김중남 강릉시장 당선인이 출마 선언을 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오는 7월 1일 취임식도 주문진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중남 당선인은 어떤 강릉을 계획하고 있을까요? 궁금한 게 많으실 텐데요. 자, 제가 오늘 김중남 당선인을 만나서 속속들이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당선인님,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쁘신데 오늘 시간 내줘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예. 그럼 앉으실까요? 예, 앉으세요. 앉으시죠. 네. 영진 바다가 아주 창밖으로 시원합니다. 네. 강릉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 중에 한 곳이죠. 네. 예. 그리고 또 앞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원한 물회가 있는데 예. 물회 좀 평상시에 좋아하십니까? 좋아합니다. 특이라 그래도.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좀 시장하실 것 같은데 좀 드시죠. 예, 전복. 예. 해삼. 예, 예. 참. 괜찮죠? 예. 정말 시원하고요. 그 옆에 이렇게 바다를 보면서 먹으니까 더 시원하고 앞으로 우리 김중남 당선인께서 펼칠 시정도 이렇게 바다처럼 또 물회처럼 좀 시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그 프로그램 시작을 주문진항에서 하고 왔거든요. 그러세요? 예. 우리 당선인님 그 출마 선언도 주문진에서 하셨고, 예, 예. 그렇죠? 네. 7월 1일에 예정돼 있는 이 취임식도 주문진에서 할 계획이시죠? 네. 네. 그 주문진을 좀 중요한 어떤 그 포인트마다 선택을 하시고, 네, 네. 이렇게 주문진에 오시는 어떤 의미, 네. 그걸 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강릉이 구 명주군 구 강릉시가 95년도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통합된 이래 가장 그 읍면동 중에서 축소된 지역, 기능이나 인구나 이런 게 가장 축소된 지역이 저는 주문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접적으로 보면 최고 앞에 가 있죠. 예. 주문진읍서부터 강릉이 시작되는데 인구는 4만 명이 넘어가던 3만 5천 4만 명이 넘어가서 똑같이 읍으로 승격해서 시작됐던 다른 지역에 있는 데는 군이나 시로 승격해서 운영이 됐었는데 주문진읍은 그냥 주문진으로 있는 그 현상에 더해서 인구가 한 15,000으로 줄었죠. 강릉이 통합 강릉시가 되면서 23만에서부터 시작했었는데 실제로 지금 20만이니까 사실 어디서 줄었냐라고 보게 되면은 주문진에서 대부분이 다 줄었다라고 보면 돼요. 예. 강릉이 줄어들고 한 것의 하나의 상징. 주문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어떤 해결책도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고 주문진에 계신 분들의 마음을 풀어드리지 못하면은 통합을 했는데 이게 화학적 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주문진에 계신 분들은 계속 난 강릉 시내 나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강릉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계속해서 축소시키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새롭게 만약에 제가 강릉시를 운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러면 어쨌든 주문진 구 명주군 지역과 구 강릉시 지역의 화학적 화합과 결합 예. 그걸 통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최고의 과제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마 기자회견도 주문진에서 했고 이번에 좀 어렵고 힘들고 외곽 이제 북부 지역이다 보니까 시내에 계신 분이나 남쪽에 계신 분들이 주문진까지 어떻게 할 수가 있는데 예. 조금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가 한 번도 배려하지 못한 우리 공동체가 한 번도 배려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를 통해서 향후에 만들어질 강릉시는 사회적 약자나 그 다음에 배려받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배려들을 해나가면서 하나가 되어 가겠다라고 하는 상징으로 좀 받아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강릉이란 도시가
더불어민주당에게는 정말 어려운 도시잖아요. 어렵죠. 예,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한 거죠. 95년 민선 시대 시작된 이후로 첫 번째 민주당 시장이라는 타이틀을 이제 당선인께서 가지신 거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첫 번째 민주당 시장인데 또 그 득표율도 51%가 넘는 네네. 네, 그런 득표율을 기록했기 때문에 네, 더 많이 좀 고마움을 느끼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이긴다고 하더라도 이게 양자 대결이 아니고 세 명의 예. 대결이었기 때문에 과연 50%를 넘을 수 있겠냐? 아마 아무도 그 생각은 못했을 거예요. 저도 실수 그렇게. 더군다나 또 이제 강릉이기 예, 때문에. 예, 저도 그 생각을 못했고, 그래서 한 40% 중반대 정도에서 이렇게 예. 등락을 이렇게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50%를 넘어가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 50%를 넘었다라고 하는 그 숫자가 갖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저희들에 대한 믿음에 대한 숫자이기도 하지만은 예. 강릉의 변화를 바라는 그 어마어마한 힘이 그 숫자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50%를 넘었을 때, 야, 정말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네. 무게감을 느꼈습니다. 네. 부침이 있습니다. 무소속으로 출마하셔서 네네. 낙선하시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입당하시고, 네네. 공천에서 좀 탈락하시고, 네. 그다음에 또 총선에도 출마하셨다가, 네. 네. 이번에 이제 당선이 되신 거잖아요, 네. 시장으로. 사실은 지난 세월을 이렇게 몇 마디로 줄일 수는 있습니다만 또 그 과정이 한 개인이 견디기엔 또 쉽지만은 않은 과정이고 가족들도 있고 주변에 만류도 있고 네, 그걸 좀 그렇죠. 이렇게 버티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원동력 같은 건 어떤 거였을까요? 제가 꿈꿨던 것들과 실제 시민분들이 꿈꿨던 것이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2018년도 처음 선거를 나갔을 때, 무소속으로 나갔을 때 아마 10%가 넘지 않고 했었으면은 중간에 그만뒀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때 당시에 생각지 않은 이제 지지율을 받고 하면서 강릉에서도 가능하구나, 변화가 가능하구나, 노력하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쭉 시작을 해갖고 지금까지 왔는데 가족들은 사실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들었죠. 예. 근데 아이들이 이제 조그만 때 학교를 다니는 그런 시절에 제가 해고되고 또 정치를 한다고 밖에 나와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공무원 사실상 돌아갈 때가 공무원 신분이니까 정당 선택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결국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문재인 대통령 들어와서 저희들 이제 특별법을 만들어줘서 제가 이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고, 그렇게 하면 공무원 생활을 종료하고 민주당에 이제 들어올 수, 이제 정당을 이제 평생 처음 예. 이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거죠. 그런 과정들 속에서 가족들이 지금까지 잘 견뎌준 거는 집에 있는 제 배우자도 그렇지만은 아이들도 예. 잘 견뎌주고 해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선거운동 기간에 특히 그 아드님, 네. 예, 아이돌 출신 가수로 네. 전국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네. 상당히 인지도가 올라갔습니다. 예. 네, 저보다 맛도 없습니다. 가면 왜 아들 안 데리고 오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잘생겼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딸 그리고 아들한테도 운동 과정에서 좀 고맙거나 미안했거나 그런 감정들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딸아이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밖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했어요. 아무리 아버지의 삶이 중요하고 승리하고 이기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사실 본인의 삶도 있고 자기 사생활도 있는 거잖아요. 예. 아들은 저한테 특별하게 늘 자기는 이제 대중 활동을 하는 사람이기 예. 때문에 정치적인 이런 데에 입장을 내거나 하는 게 대단히 부담스럽다라고 얘기를 하고 안 했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와서 도와줬잖아요. 도와주면서 사실 무지무지하게 전 나중에 좀 알았는데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악플이 네. 많이 달렸다 그러더라고요. 악플이 어마어마하게 달렸다고 이제 본인은 그래요. 저는 안 받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제가 너무 상처를 받을까봐 예. 안 받습니다. 아들과 관련된 거는 바로 현실적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본인은 음악을 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가수고. 근데 그 공격을 받고 결국 아버지한테
괜찮아요. 괜찮아 하면서 끝까지 이제 같이 해줬던 것이 아버지 입장에서 제가 아들이 가수 되는 과정에서 사실 아무것도 해준 게 없거든요. 제가 해고돼 있거나 예. 밖에 나가 있거나 이랬으니까 혼자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집 나가서 가수가 되고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큰 인기를 끄는 어마어마한 대형 가수는 아니라 하더라도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삶을 갖다가 확실하게 유지하고 음악인으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아이잖아요. 예. 그 청년에게 제 아들에게 아버지가 갖고 있는 정치적 이 멍해라 그러나 어떤 그 가치를 이렇게 아들도 똑같아라고 씌우는 것이 과연 맞느냐?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중간쯤 가다가 아들 안 해도 된다. 예. 안 해도 돼. 그런데 아들이 이제 끝까지 같이 하겠다 해주고 끝까지 같이 하고 그리고 그것이 이길 수 있는 또 좋은 결과로 나타나서 아들한테도 감사하고 미안한 감정을 조금 좀 덜하기도 하고 예. 그래서 가족 얘기하니까 약간 조금 좀 약간 눈가가 좀 붉어지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결과 관련해서 제가 거의 마지막 선거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마지막 선거에서 그래도 강릉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 것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은 선물이다. 시민들이 만들어줬다. 예. 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예. 감사하고. 네. 대학을 떨어졌습니다. 대학을 떨어졌는데 제가 집에서 가만히 생각하고 야 기숙학원 가야지 이랬는데 제가 계산하니까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 대줘야 되더라고요. 제 능력은 도저히 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라고까지는 했는데 야 가야지 하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 제 애가 와갖고 아빠 나는 집 나가고 서울에서 노래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알았어 집 나가 이래서 나가 했거든요. 나는 그래서 조건을 걸죠. 나는 니한테 돈을 줄 수는 없다. 대신 네가 뭘 하든지 간에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건 내가 주겠다. 그러니까 나가 이랬죠. 근데 우리 애들하고 같이 할 때 브레이브 걸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안 됐죠. 둘 다 망하고 있었는데 저희 애 나온 다음에 브레이브 걸스는 뜨고 우리는 여전히 지금 이제 TV나 이런 데 나가는 것도 기회가 잘 안 되니까 그다음 뭐 일본, 미국 뭐 요즘은 저 중남미 가서 브라질 가서 왔다 갔다 하고 그렇습니다. 그 아들 음악 장르는 아십니까? 어떤 장르인지? 요즘 하는 장르. 제가 지원해서 방송할 때요. 예. 노래하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상록수를 불렀는데 예. 그때 H.O.T. BTS 노래를 BTS. 부르라 그래갖고 해다가 잊지 마세요. 안 됐는데 그때 뭐 하는 사람이 아들 노래를 불러라. 아들 노래를 부르고 아들하고의 그 관계를 잘 하고 하면 도움이 될 거다. 근데 아들 노래는 BTS 노래보다 더 힘들어요. 전 지금까지도 단 한마디도 우리 애 노래를 그냥 듣고서 이해하는 구절이 랩인가 랩? 아니에요. 랩 아니에요. 오히려 랩 힙합 스타일 예, 아닙니까? 예. 힙합 스타일. 예. 우통 먹고. 인수위 명칭이 강릉 대전환위원회잖아요. 네. 일단은 왜 그런 명칭을 지었는지 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지난 지방자치가 시작되고 강릉은 이제 하나의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운영을 해왔죠.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났던 오류들이 대단히 많다고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고 방향을 전환하는 상징적인 언어가 뭘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대전환이라는 말을 이제 네. 하고 대전환위원회로 가자 인수위원회 이름을 그렇게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그럼 지금 인수위원회 활동 가운데 가장 좀 중점적으로 방점을 찍어서 하는 활동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강렬한 도시가 3천만 명이, 3,400만 명이 오는 어마어마한 관광의 도시죠. 문화 예술의 도시이기도 하고 한데, 실질적으로는 관광의 인원들이 제대로 골고루 가서 20만 명의 사람들이 먹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만족도가 향상되고 괜찮느냐라고 보게 되면은 시내 곳곳에 이제 공실이 너무 많고, 네. 그다음에 주문진, 외곽 지역은 그보다 더 하고, 실제로 제가 들어와서 경제 지표와 관련된 그 자료를 좀 달라라고 봤더니 실제 경제 지표도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은 어쨌든 먹고 살아가는 부분에서의 방향을 갖다가 전환시키는 그게 가장 큰 하나의 화두가 되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작년에 기후위기 물 가뭄이 예. 있었잖아요. 가뭄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든 안전이라고 하는 마지막 생명을 갖다 유지하고, 국가나 지방 정부가 존재한 이유는 딱 한 가지죠. 국민의 재산과 생명 이걸 갖다 지켜내는 그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걸 통해서 국민들은 조금 더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거고. 근데 그 상황이 실패했다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는 거고, 그걸 가지고 실패한 것이 정말 맞냐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좀 기후위기와 관련된 특별 대응을 해야 예. 된다. 기후위기와 관련된 특별한 대응을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시민의 행복을 한번 만들고, 경제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부분을 만들어서 경제적 전진을 좀 이뤄내고, 그것이 사회적 이익, 행복과 함께 경제적 행복으로 같이 해서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 강릉. 예. 근데 그 과정에서 이걸 어떻게 진행할 거냐. 옛날같이 권위적이고 위에서 지시하거나 이렇게 가는 방식이 아니라 수기하는 방식으로 가자. 대한민국이 가장 가지고 있는 경쟁력 중에 가장 큰 거는 시민들이 싸우지 않고 자기의 얘기들을 하면서 촛불을 들어서라도 힘들고 어렵더라도 합의를 하고 정리를 하더라, 힘든 예. 상황을.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러니까 상대의 얘기를 들어준다라고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상대의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이 힘이 예전보다 어마어마하게 커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강릉도 그게 가능하다. 예. 어차피 도시는 개방된 도시예요. 3천만 명이 넘게 온다라고 하는 도시가 폐쇄적인 도시로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개방된 도시인데 그곳에 존재하고 있는 구성원들,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20만 명은 그동안에 통제되고 권위적인 곳에서 생활을 한가 아닌가라고 하는 저희들 나름대로의 진단이 있는 거죠. 이 진단을 한번 확인해보고 이게 어느 정도인가, 그러면 이거를 넘어서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가장 커다란 힘인 서로가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이 민주주의 힘으로 경제 영역과 기후 영역을 갖다가 한번 밀어서 행복한 도시 강릉을 한번 만들어 보자. 예. 3,500만 명만 와서 행복한 게 아니라 지금 영진 바닷가 보면서 행복하다가 아니라 여기에 사는 20만 명도 내가 강릉에 사니 괜찮네, 행복하네 라고 하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보자. 예. 강릉시는 그러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임무를 띠고 있는 가장 커다란 조직이잖아요. 저는 이제 시민들의 저에게 주어진 권한을 위임받아서 그분들의 권한을 저한테 위임해주고 제가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거고, 공무원들을 잘 이야기하고 설득해서 민주주의 방식으로 일을 해내고, 그 민주주의 방식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고, 시민들은 그걸 지금보다 조금 더 만족하게 갈 거라고 이제 저희들은 믿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죠. 예. 우리 당선인님 이제 경력이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위원장이시니까, 네, 네. 이제 줄여서 전공노라고 하는데, 네. 그 위원장이시니까 사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강릉시 공무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누구보다도 공무원을 잘 아는 시장이 취임할 예정이기 때문에 네. 이 공직사회가 어떻게 될지 두렵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반대편에선 외부에서는 공무원 출신이시다 보니까 바깥의 어떤 시민들의 목소리보다 또 공무원 쪽에 좀 더 편을 드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우려를 하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제가 이제 맨 밑에 공무원 구급소부터 시작했던 공무원이니까, 네. 공무원 내부 사항은 제가 밖에 있었던 시기는 조금 이제 됐지만은
가장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만 분명할 겁니다. 고시를 보거나 뭐 이런 사람보다는 밑에서부터 이제 활동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또 뭐 끝낼 때 그렇게 직급이 높았던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위원장을 했던 사람이니까 조직 운영과 관련해서는 누구보다 잘한다라고 제가 자부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은 공직사회에서의 우려는 저 사람이 조직의 내용을 너무 잘 아니까 그거 가지고 와서 우리를 갖다가 정리하거나 아니면 혹은 우리 편을 너무 들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제가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위원장을 했던 거는 대단히 큰 경험입니다. 어쨌든 노동조합은 찬성과 반대를 갖다가 합의해 나가는 과정을 교육받는 교육의 장인, 가장 좋은 교육의 장입니다.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거를 100% 관철시키는 조직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 전 세계도 없습니다. 자기가 요구하는 거는 늘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의 이야기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합의되는 과정입니다. 그게 뭐 70%, 80%, 뭐 40%, 50% 될 수도 있고 한데 어떻게 됐든 타협을 해야 되는 조직이죠. 노동조합은 타협을 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전국위원장을 하면서 배웠던 건 그겁니다. 어떻게 됐건 공무원들이 가지고 요구하는 내용과 시민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을 권한을 위임받은 제가 잘 조정하고 정리해서 합의해 나가고 그 합의해 나가는 수준은 어디냐면 공무원들이 좀 더 열심히 일해서 시민들에게 지금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와 행복을 줄 수 있는 수준에서 합의를 해야 되는 거죠. 저는 그 마지노선을 제가 잘 지켜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잘 지킬 것이고 공무원들은 그 합의되는 과정에 따라 갖고 저는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다. 강릉시에 있는 1,500명의 공무원은 강원도 안에서 가장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당선되시면 시장실을 8층에서 1층으로 이렇게 내리시겠다. 네네. 예. 그리고 또 브리핑룸 재설치하겠다 이렇게 공약하셨잖아요. 네네. 뭐 이런 것도 아까 말씀해 주셨던 민주적이고 열린 행정의 어떤 상징적인 그런 조치들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뭐 강릉시청이 어떻게 바뀌었냐라고 하는 이제 상징적인 거로 어떻게 이걸 표상해낼까, 어떻게 보여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시장실이 좀 열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하고 시민들이 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구조가 자유로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브리핑룸이 만들어지고 하는데 브리핑룸과 시장과 관련된 거는 지금 이제 준비를 좀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시장실과 관련된 부분들은 예산이 저희들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이 투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요 시기에 하는 게 맞냐? 요 시기에 위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강릉 경제를 비상한 상황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강릉시가 어마어마한 예산이 있는 것도 아닌데 조금 더 여유 있을 때 해도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들을 하고 같이 하면서 지금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 브리핑룸은 뭐 기본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고 지금 이제 이미 준비가 시작이 됐습니다. 예. 취임 후 1호 업무로 이제 전 시민 민생지원금 10만 원 약속하셨잖아요. 네. 지금 좀 전에도 뭐 예산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래서 시장실을 다시 이렇게 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해 네네. 주셨는데, 네. 이 민생지원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예산 확보가 가능하겠습니까? 네, 들어가서 이제 예산 보고 개괄적인 것만 지금 이제 그 제출 받아서 확인을 좀 했는데 일단은 민생 지원금 위기 극복을 위한 그 예산 정도 10만 원씩 하면 200억 정도가 되거든요. 혹시 이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소상공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게 별도로 조금 더 드렸던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이제 마저 좀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한 200억에서 300억 정도의 이제 재원이 필요한데 그 정도는 이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고 어떻게 됐든 예산과 불필요한 예산이나 이런 거를 좀 아끼고 지금 이제 업무 보고를 받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아껴서 그 부분을 갖다가 소상공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 또 민생과 관련해서 일하시는 분들의 안정지원금으로 좀 들여서 경제가 중동의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좋아지고 하는 그때까지 또 2027년도 예산을 갖다 별도로 지금 세울 수가 없는 그 기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좀 같이 견디어 갈 수 있는 과정들을 좀 거쳐가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주식이라든가 국내 경제가 조금씩 많이 나아져서 국세나 뭐 이런 부분에서의 징수가 좀 많이 되고 있는 거로 그렇게 확인되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교부금이라든가 교부세나 이런 것이 좀 많이 되거든요. 내려오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하반기에 조금 좀 숨통이 트이고 한다 그러면은 경제 운용과 관련한 부분에서 저희들이 좀 비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정리를 한다 그러면은 하반기는 잘 정리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2027년의 당초 예산을 본격적으로 잘 준비를 한번 좀 해보자. 예. 중앙부처에 가서도 그렇고, 며칠 전에 정청래 당대표가 이제 강릉 오셨다가 왔는데, 그 대표님한테도 중앙당도 하고도 중앙정부하고도 연결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좀 제대로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전시민 그 민생지원금은 언제쯤 실현될 수 있을까요? 지금 추경이 이제 7월 이제 의회에서 진행이 될 거고요. 7월 의회에서 진행이 되면은 만약에 저희들 생각대로 의회에서 강릉시 의회에서 저희들과 똑같은 생각으로 이제 통과를 시켜 주신다면은 8월 달 정도에서는 지급이 가능하지 않겠나 예.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비슷한 동네인 뭐 속초나 이런 데서도 저희들보다 조금 더 많은 이제 민생지원금을 지급할 준비를 저희하고 다른 당에 계신 당선자들도 준비를 네. 하고 계셔서 이와 관련된 거는 공감대는 좀 형성돼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속초 같은 경우 이제 국민의힘 당선인인데 민생지원금을 지금 네. 추진하고 있죠. 네, 네. 의회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 강릉시의회 국민의힘이 다수당이잖아요. 네네. 네, 10대 9인가요? 네, 10대 9입니다. 네. 시장 당선인으로서 일단은 그 선거 결과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시민들이 절묘한 선택이기도 하고 저희들이 조금 더 잘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뼈아픈 부분도 예. 있고요. 그렇습니다. 좀 부담은 많이 되시죠? 어떻습니까?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부담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표결을 하게 되면은 그냥 1대 0입니다. 예. 10대 9지만은 실제 표결을 해서 어차피 정당 정치니까 정당 정치에서 정당의 입장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거는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표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표결에 들어가면 무조건 1등으로 지는 상황이 지금 현재 구조죠. 예. 현재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정당의 입장이 명확하게 되기 전에 의회에서 좀 토론이나 이런 것이 좀 집중적으로 좀 잘 되고 해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방식이 제대로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와 예. 바람과 많이 찾아다녀서 요청도 좀 드리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좀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가 있으면 떠나는 사람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말이 쉽지 또 이 해법을 현실로 구현해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 우리 당선인께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95년도 지방자치가 되고 난 후에 강릉에 그 산업적 기반을 만들려고 모든 사람들이 다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산업적 기반을 지금까지는 이제 제대로 만들어 놓지 못하고 있죠. 앵커 기업도 없고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AI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한 연관 산업, AI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는 게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한 연관 산업까지 가져온다라고 하는 거를 우상호 이제 도지사가 저희들하고 같이 이제 공약하고 예. 세부적인 내용을 이제 강원도가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어떻게 됐건 일자리의 핵심은 청년 일자리라고 보는 거고요. 청년 일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양질의 일자리, 자기 전망을 만들 수 있는 거고, 그것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재명 정부 또는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사회가 갈 거냐라고 보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2000년대 이렇게 성장했듯이 지금은 AI다. 그럼 AI를 누가 가져갈 거냐라고 하는 거죠. 인공지능의 영역을 저희는 강릉에 가져올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거고, 우상호 도지사도 그렇게 판단을 한 거고, 같이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강릉에 아무도 하지 못했던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고, 현재까지 알려지기는 이제 그렇게 잘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AI 데이터 센터 유치 말씀하셨는데 사실 선거 기간 내내 가장 뜨거운 또 이슈였잖아요. 네네. 지금 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해 주실 수는 없나요? 어제 이제 우상호 도지사님이 이제 강릉 이제 단오제 행사에
오셨죠. 거기서도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고 발표하는 준비를 이제 하는 얘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회사와 관련된 건 이미 뭐 저희가 공개하려고 했었는데 이미 공개가 돼 있고 그러면은 핵심적인 게 물과 전기를 갖다가 어떻게 안정적으로 확보할 거냐. 그 마지막 이제 준비를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들어가서 김홍규 시장님이 지금 했던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거를 지금 이제 검토하고 있는 거고, 지금 현재 기공식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80메가짜리의 지금까지 과정은 큰 문제가 없는 거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투자비를 어떻게 확보할 거냐, PF를 어떻게 만들 거냐, 이 이제 이게 한 8월 정도에 강릉시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는 한 8월 정도 되면 확인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거기까지 가봐야 아는 거죠. 저희는 일단 강릉시가 거기에 대한 의혹이 있기 때문에 네.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일단 그렇게 믿고 8월까지 한번 같이 가보고, 만약에 그게 된다 그러면은 강릉에는 저희들이 준비했던 것도 가능하고 이 80메가짜리도 가능하고, 그 이후에 만들어지는 것들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80메가짜리는 저희들도 가능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역시 또 강릉 이제 관광 도시잖아요. 아까 이제 3천만 명이 넘는 많은 관광객들이 온다 이렇게 얘기도 해주셨고. 근데 사실 저도 강릉 시민의 한 사람이긴 합니다만 관광객이 많이 온다 그래서 제 삶에 저에게 뭔가 도움이 된다고 피부로 느끼는 건 별로 없습니다. 네. 오히려 차가 밀리고 불편한 점이 많죠. 외식 물가가 오르는 것 같고, 예,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느끼는 게 솔직한 심정이거든요. 이 부분에 좀 격차랄까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 시민들이 느끼는 어떤 뭐 불편함이랄까, 오히려 좀 내 삶이 더 조금 손해 보는 것 같다는 뭐 그런 느낌.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3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오는데 옛날보다 나아진 삶의 이 질이 좋아졌다라고는 못 느끼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과제는 어떻게 됐든 이 부분들이 강릉에 어떻게 골고루 퍼져갈 거냐. 그래야지 교통의 문제라든가 오버 티오리즘과 관련된 한계들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건데, 관광객 숫자만 계속 늘린다 그래갖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외국에도 봐도 과도하게 관광객이 오게 되면은 오히려 오지 마라 하고 난리가 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지금은 이제 그 한계의 일정 부분에 도달한 그런 상황이죠. 도시 기능과 관련 도로, 그다음에 하수, 모든 게 상수 이런 부분에 상수도 문제에서부터 생기게 되는데, 관광객을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계속 늘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잘 나누어서 이 기능들을 현재 가지고 있는 기능 하에서 잘 유지될 수 있게 만들어내느냐.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주문진, 옥계, 왕산 이런 지역의 관광과 관련, 관광 문화와 관련된 부분에서 거점들을 새로 만들어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주문진에 오는 거고. 예. 그래서 산업과 관련된 부분은 남쪽으로 AI와 관련된 부분이 다 가능성이 제가 봤습니다. 왕산과 관련돼서는 공원관광과 관련된 부분이 저희들이 새롭게 좀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영진서부터 주문진까지 있는 해변과 관련된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잘 활용하고 한다 그러면은 경포와 비슷한 세계적인 관광 해변도 만들 수 있다라고 저희들은 보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의 기능들을 갖다가 어떻게 잘 분산시켜 갈 거냐가 삶의 질을 갖다가 조금씩 괜찮네라고 느끼게 만드는 방법이 아닌가. 시내 안에서는 그 골목마다 이동시킬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대학로는 지금 비어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 오라거리는 사람이 넘치는 거예요. 예. 금요일하고 토요일하고. 요 분들을 어떻게 여기까지 옮길 거냐. 중앙시장의 첫 번째 골목은 사람들이 넘쳐나는데 바로 옆 골목은 사람이 안 가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갈 거냐 하는 부분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합의를 해야 되는 거지만, 정책적으로 내용들을 거기다가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강시가 좀 더 세밀하게 예산을 투여해야 된다, 투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문지도 마찬가지고요. 네. 결국에 이제 또 모든 것들이 예산안하고 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또 의회와의 관계가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중요하지 의회 관계도 않나. 있고요. 네. 저희가 이제 보고를 받으면서 계속 이제 오늘도 제가 좀 그런 얘기를 하고 왔는데, 시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 대단히 많은, 저희가 느끼기에는 왜 이렇게 시비 사업이 많지? 그리고 그게 대형의 시비 사업이 그러면은 민생과 관련돼서 나갈 이제 예산이
없어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어떻게 중앙정부와 강원도의 돈, 또 기금이나 그다음에 민간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여하히 잘 조정하고 가져와서 사용하게 할 거냐. 이 부분을 이제 대단히 이제 저희들이 세밀하게 하반기에 사실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수위원님들께도 그와 관련된 부분을 좀 연구해 달라고, 방법을 좀 찾아달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도 드리고 이제 지금 여기 왔습니다. 네. 뭐 우리 당선인께서 주문진이 갖고 있는 어떤 상징적 의미로 주문진에서 중요한 어떤 선언도 하시고 취임식도 할 예정이시고 그렇잖아요. 이 강릉 북부권이 상당히 많이 침체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강릉 북부권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은 어떤 걸 갖고 계신 건지 그게 궁금하다고. 예.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일단 이제 해양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새로운 전망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항구에도 가서 주무진 항구에도 가서 많은 분들을 만나보죠. 이미 어획량이 이제 급격하게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주는 거를 어떻게 극복해 갈 건과 관련 부분에서 새로운 해양과 관련된 부분에서 전망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거는 새로운 양식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동해안에서 양식이 제대로 안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기술이 대단히 발달돼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확인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기본적으로 1차 산업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확실한 내용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가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문화와 관광의 영역으로 가야 되는 건데 시내의 몇몇 분들과 만나서 새로운 정책을 좀 할 때 이제는 주문진으로 가자. 주문진으로 가자. 대신 주문진에서 강릉까지 이동하거나 시내까지 이동하거나 주문진에서 시내까지 이동하는 교통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우리가 준비를 새롭게 하겠다. 그래서 급행의 부분이라든가 다양한 부분에서의 영역들을 좀 확인하고 준비를 하겠다. 그리고 또 조만간 이제 강릉에서 제진까지 가는 철도도 이제 완성이 될 거고 그런 부분에서 문화와 관광이라는 부분에서의 새로운 영역을 좀 강릉 이 주문진 북부에다 만들어 넣어야 된다. 저희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김홍규 시장님 때 했던 그런 사업들도 저희들이 좀 잘 살펴보고 진행을 할 예정인데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하나하나 정책들이 좀 발표되고 내용들이 만들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제 7월 1일이면 첫 출근하시는 거잖아요. 네, 오늘 이제 당선인 신분으로 이렇게 뵙게 됐고 많은 말씀 해주셨는데 지금 TV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이 얘기를 좀 했었어야 하는데 내가 좀 놓친 게 있다. 뭐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 제가 강릉시장으로 당선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합니다만, 제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데, 강릉을 바꾸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셔야만 됩니다. 저희들은 그 참여 구조를 잘 만들어 준비를 할 것이고요. 시민 여러분들께서 같이 손잡아 주시고 강릉시정에 같이 참여해 주신다면은 강릉시청 공무원들이 1,500명인데 1,500명을 넘어서 2,000명, 3,000명이 될 것이고 그렇게 만들어진 집단 지성이 강릉의 변화를 만들어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춘천, 원주, 강릉이라고 하는 이 삼각벨트가 강릉에서 그동안에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해 왔던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강릉에 있는 몇몇 사람들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힘을 합해야 되는 거고 제가 서울이나 또 다른 데 가서 강릉에서 강릉을 출타고 계신 강릉 출신의 많은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까지 같이 연계하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만 같이 함께 해 주십사. 손잡아 주신 거 놓지 마시고 끝까지 같이 가셔야 된다. 7월 1일 날 강릉시청에 들어가는 사람은 저 김중남이 아니라 강릉시민 20만 명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4년 후에 강릉시청을 나올 때 저 김중남 혼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강릉시민 20만 명이 같이 나오셔야 된다라고 하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저에게 주어진 임무와 사명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말씀 해주셨는데 임기 내내 오늘 해주신 말씀께 꼭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당선인 오늘 긴 시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장님에게 바랍니다. 우리 강릉시 좀 잘 살 수 있게 지금 뭐 돌아가는 게 지금 우리가 지금 소상공인들이 지금 뭐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니까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쪽에는 손님이 엄청 많아요. 근데 저희는 이렇게 세금을 제대로 내면서 장사하는 상인들은 이렇게 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그거를 좀 고려하셔서 뭐 어떠한 좀 좋은 방안을 좀 내셔서 저희 상인들도 좀 먹고 살 수 있게끔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주차장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여기 어민시장 활성화시켜줬으면 좋겠어요. 다른 건 필요 없고 주차장을 해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시장님 화이팅! 강릉에 볼 게 없어요. 강릉에 볼 게 없으니까 이런 볼거리 좀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많이 선전하셔서 손님들 좀 많이 오게 도와주세요, 우리를. 너무 아닙니다, 진짜. 보이는 것만 찾지 말고 안 보이는 음지도 좀 챙겨주시는 시장이 됐으면 바람입니다. 이런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어쩌면 드러나지 않은 음지거든요. 이런 데 있는 분들도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저희 주문진을 발전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됐습니까? 주문진이 발전을 좀 덜한 것 같아요. 타 지역에 비해 갖고. 그래갖고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갖고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좀 손님 많이 오게 친절하게 해서 손님 많이 오게 좀 해주시고요. 시장님이 강원도 주문진으로 관광객이 많이 오셔서 저희들이 돈 좀 많이 벌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화이팅!